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군이 이란 유조선 두 척을 폭격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해 종전 합의를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오늘과 내일 최대 승부처인 부산에서 총력전을 펼칩니다. 미국 정부가 UFO 관련 기밀 자료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미군이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폭격했습니다. 휴전 중이지만 무력 공방이 이어지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조선의 굴뚝에서 불꽃이 튀어오르더니 검은 연기가 상공으로 퍼져나갑니다. 또 다른 유조선에서도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오만만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로 향하던 이란 국적 유조선 시스타 3호와 세부다호를 무력화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중부사령부는 FA-18 슈퍼 호넷 전투기로 두 유조선의 굴뚝에 정밀 유도 무기를 발사해 두 선박에 이란 입항이 저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조선 70척의 이란 입출항을 막아 약 20조 원 수준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마스가 이용하는 2.5km 길이의 지하 터널을 폭파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축을 동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전 가능성에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어제 기자들을 만나 이란 측 서한을 오늘 밤 받을 예정이라고 협상 가능성에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About Iranian response to your proposal? We'll see what happens. Look, they have no military. We have not a lot left.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현지 시각으로 8일까지 이란이 협상에 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should know something today. The hope is it's something that it can put us into a serious process of negotiation.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반출과 우라늄 농축 활동 20년 중단,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등을 종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강훈 양면 전략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란도 유조선 한 척을 납포하면서 미국에 맞대응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원자폭탄급이라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장하연 기자입니다. 조명을 환히 켠 선박 근처로 소형 보트들이 접근하고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사다리를 타고 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이란 국기를 개양합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오만만에서 유조선을 납포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란 측은 해당 선박이 지역 정세를 악용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해치고 방해하려 했다고 납포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유조선은 바베이도스 선적의 오션 코이, 일명 진리호로 지난 2월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군의 공격에 선박 납포로 응대하며 통제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란 내부에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원자폭탄급 힘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هرمز سالها ما از این موهبت غفلت کردیم. این در حقیقت یه امکانیه در حد بمب اتم یعنی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란 미사일 재고와 발사대 능력이 2월 28일 전쟁 발발 대비 120%에 달한다며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75%로 줄었다는 CIA의 추정치를 반박하는 등 이란 측은 미국의 협상 요구에도 강경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두문불출하고 있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종전 협상 방향 설정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란 주요 원유 허브인 하르그 섬 인근 해역 수십 제곱킬로미터에 기름이 유출된 것이 위성사진에 포착되며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의 석유 저장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선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끈 채 유령 항해를 하면서 필사의 탈출을 하는 선박들도 있습니다. 이란 해군이 이런 선박들에 경고 무전을 보냈는데 김민환 기자가 그 무전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지 시각 어제 호르무즈 해협 선박들에게 보낸 무전 음성입니다.
배의 위치 정보 공유 장치를 끄고 탈출을 시도하면 공격 대상이라고 경고합니다. Any vessel try to pass through the strait without our permission or with AIS off or out of announced route will be targeted immediately. 최근 AIS 장치를 끄고 탈출을 감행하는 배들이 늘어나자 콕 집어 엄포를 놓은 겁니다.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어제 국내에 입항한 몰타선적 유조선 5대 4호도 지난달 이 방법으로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 해군을 테러리스트로 지칭하며 자신들의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If you observe any suspicious or illegal activity from U.S. terrorist navy, contact SETA Navy. 이란의 엄포 속에 호르무즈 해협 내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전쟁에 휘말린 중동 국가들에게 미사일을 팔기로 했습니다. 무려 38조 원어치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군이 쓸 무기가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많은 무기를 도대체 어떻게 마련한다는 걸까요?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중동 우방국에 약 38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긴급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판매 대상국은 이스라엘을 비롯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와 바레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중동 우방국과의 동맹을 과시해왔습니다. Qatar has been excellent. UAE has been excellent. Bahrain, Kuwait. 이번에 승인된 주요 판매 품목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약 4,250발입니다. 주로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에 쓰이는 최신형 미사일로 속도가 마하 5를 넘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기 판매는 전쟁으로 미군의 미사일 비축량이 급감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축량이 계속 감소할 경우 유럽과 아시아 등 동맹 국가의 자산 재배치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는 뉴욕타임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긴급 조치는 미국이 중동 우방국과 함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25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닷새 만에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보수층 결집에 이 중도층 이탈 조짐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찾아서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뜨겁네요.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습을 드러낸 정청래 대표. 보수 결집 조짐이 나타나자 닷새 만에 영남을 다시 찾았습니다. 당에서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 그래서 전재수가 원하는 것 그냥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다. 전 후보는 민주당이 있고 이재명 정부가 있기에 부산은 외롭지 않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고 알아듣고 하면 하고 들어오는 것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부산시장 후보와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이 자리엔 내일 선거사무소를 여는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도 참석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고 유경수 여사 생가가 있는 충북 옥천을 가장 먼저 찾아 보수층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유경수 여사님께서는 낮은 곳에서 늘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셨던 분입니다. 지금 정치는 권력을 가지면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으로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놨더니 이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다 없애겠다고 합니다. 공수치수 특검법. 이건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향해 오래되기만 했지 맛없는 식당이라고 했고 반대로 오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서 질소 포장지가 뜯어지기 시작한 과대포장 후보라고 직격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부동산으로 맞붙었습니다. 정 후보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이 지연된 데에 오 후보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 캠프는 오 후보를 겨냥해 오래되기만 했지 맛없는 식당이라고 저격했습니다. 오 후보의 신통기획과 달리 기획 단계 이후도 책임질 수 있다며 재건축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행정 절차 동시 진행으로 소요 기간을 3년 단축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신통기획의 장점과 또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근데 보완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이름으로 착착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오 후보는 용산 개발 지원 책임론이 제기되자 민주당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6천 가구로 합의되어 있던 것을 서울시의 8천 가구까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0,000 가구로 늘려서 발표함으로써 2년 정도 계획이 수년되도록 만든 게 바로 이재명 정부입니다. 정 후보에 대해서는 질소 포장지를 뜯어낸 상태에서 과대 포장 상태가 조금 해소되는 단계라고 직격했습니다. 오 후보는 40에서 50대 중장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낀세대연금, 간병 바우처 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정치부 남영주 기자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주를 막겠다. 한동훈 후보의 얼굴이 보이는데 뭔가요? 한동훈 부산 북갑 후보 무소속이 적힌 흰 셔츠를 입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권파 모두를 겨냥한 발언 쏟아냈습니다. 한쪽은 거침없이 폭주하고 다른 한쪽은 그 폭주를 막을 힘조차 잃었습니다. 이번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권이 막 나가는 것과 장동영 당권파가 퇴행하는 것을 함께 제어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만약 대통령 본인이 공소 취소 실제로 하면 그건 헌정 질서의 문제이고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른 것을 눈물을 머금고 저지했던 상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개소식도 하잖아요. 네, 한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걸어서 10분 거리 건물에서 같은 시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엽니다. 박 후보 개소식에는요,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 권영세, 나경원, 안철수 등 중진 의원이 총출동할 예정인데요. 한 후보 개소식에는 친한계 의원 전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간 잡아서 이렇게 일종의 새싸움 같은 걸 하잖아요. 시민들이 보시기에 그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오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 회장과 관련된 논란은 좀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공안검사 출신 정영근 전 의원 한동훈 캠프 후원 회장을 맡았는데요. 고문 수사 의혹과 부정선거 옹호 논란이 있는 인물입니다. 한 후보는 재선거지 후원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냐며 지역 신망을 중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 좀 살펴보죠. 누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무시했습니까? 장 대표는 아니고요. 장 대표 어머니가 한 말인데요. 90이 넘은 노모에게 공소 취소가 뭔지 물었더니 이렇게 역정을 냈다는 겁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이 말을 꼬집은 거죠. 그 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10명 중에 8, 9명은 잘 몰라요. 공소 취소 뜻이. 국민의힘 다음 주에 공소 취소 대응 TF를 꾸리고 총공세를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을 언급하며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엔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얼굴이 보이는데 알러지성 반감, 이건 무슨 말이죠? 네,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안 보이고 있으면 저는 그다지 상대하고 싶지 않다. 범죄자들에 대한 알러지성 반감이 있다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참 정치검찰스럽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가 검사 출신인 걸 꼬집은 거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어린이들을 포함해 30여 명이 타고 있던 셔틀버스가 전신줄을 들이받아 승객 20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약물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한 달째 감기약을 먹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은수 기자입니다. 달려오던 노란색 버스가 뭔가를 들이받은 듯 덜컹거리며 멈춰섭니다. 놀란 시민들이 버스 쪽으로 뛰어갑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구청 체육센터 셔틀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들이받힌 전신주는 기울었고 버스 앞부분은 움푹 패였습니다. 사고가 난 전신주 주변엔 통제선이 쳐졌고 바닥엔 산산조각난 버스 앞유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버스엔 승객 3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어린이 13명 등 2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한테 안겨 있었는데 눈이 붓고 여기가 살짝 여기가 찍힌 건지 아니면 긁힌 건지 이렇게 상처가 살짝 있더라고요. 전신주 고장으로 일대 전기 공급이 4시간 넘게 끊기기도 했습니다. 버스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멈춰있는 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는데 간이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남성은 한 달째 감기약을 복용해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노은수입니다. 사건을 보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팀장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부탁을 한 겁니까? 길 가던 고등학생에게 부탁을 한 건데요.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죠. 울산인데요. 어두운 밤길 남학생이 어르신과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잠시 뒤에 향한 곳이 바로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학생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요. 어르신이 붙잡으면서 내가 길을 잃었는데 경찰서에 데려가 줄 수 있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길을 한참 헤맸다는 어르신 손을 잡아보니 너무 차가웠는데요. 이 학생 직접 편의점에서 따뜻한 꿀물을 사서 손에 꼭 쥐어드립니다. 경찰서까지 1.5km를 함께 걸었는데요. 이 할아버지 2시간 전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고요. 애타게 찾던 치매 어르신이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같아서 지나칠 수 없었다는 학생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할아버지가 치매 초기시거든요.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좀 슬펐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추운 날씨였거든요. 할아버지가 손을 덜덜 떠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 뭐 하고 싶은 말씀이 나요? 나중에 또 산책 나오고 싶을 때 연락 한번 주세요.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누가 원팀이 된 건가요? 경찰과 시민의 합동 검거 작전입니다. 영상을 보시죠. 이 빨간색 옷을 입은 시민을 주목하시죠.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면서 정장을 입은 남성을 이끄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이 정장 차림의 남성 경찰차로 연행이 됩니다. 무슨 일인지 시간을 돌려보죠. 파출소로 시민이 다급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이 수익을 내줄 테니 증권사 직원을 만나서 2천만 원을 건네라고 했다는데 사기로 의심된다 찾아온 겁니다. 바로 사복으로 갈아입은 경찰들 지금부터 합동 검거 작전이 시작됩니다. 골목길에 지금 보시는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조직의 수거책이 나타나는데요. 경찰들 자연스럽게 흩어지면서 잠복을 하고요. 시민은 속아 넘어가는 척 연기하며 밖으로 유인을 하는데요. 이 시민과 함께 합동 검거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단팥빵을 훔친 사람 누구였습니까? 80대 할머니였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경기 고양시의 한 빵집인데요. 80대 할머니가 이 빵집에서 단팥빵 5개를 훔쳤다가 붙잡혔습니다. 기초수급자로 20년간 아픈 남편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빵을 훔친 이유, 아픈 남편이 단팥빵을 좋아해 먹이고 싶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실제로 집에 방문해 조사했더니 오랜 병수발에 극심한 생활고가 확인됐는데요.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왔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팀장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500억 원대 강남 땅을 다시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료 주차장 부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최대 주주로 알려진 법인 소유 땅입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보니 500억 원의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등록된 시점은 그제.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재판 피고인 3명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오늘 석방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성실히 재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은 지난해부터 매물로 나왔다가 보도 이후 걷어들인 일이 반복됐는데 남 변호사 석방 이후 또다시 매물로 나온 겁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구치소 지인 접견에서도 이 땅 주차장을 언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곳 주차장에서 매월 10일 현금 550만 원이 들어오니 받아두라고 하는 대화입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누가 이 땅의 실소유자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땅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며 낸 400억 원대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채널에 있는 남 변호사 측에 해당 토지 매매 관련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서울 시내 구청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다주택자 이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일부터 다시 적용되는데 오늘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청 문이 열리자 대기하던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혜택을 받기 위한 막판 접수가 몰린 겁니다. 어제 보통 계약을 대부분 몰리다 보니까 어제 접수할 수가 없었어요. 막바지까지 매도가에 대한 조율이 원활치 않았고 임박해가지고 협의가 돼서 오늘 아침까지도 초급매가 나왔을 정도. 다주택자 매물 오늘 오전에 계약됐어요. 근데 어젯밤에 다행히 집안 오고 했더라고요. 내일부터는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8억 5천만 원에 샀던 이 아파트, 다주택자가 25억 원에 판다면요. 오늘까지는 양도세 5억 6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내일부터는 11억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집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못 받는 겁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안에, 그 밖의 규제 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까지 맞춰야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눈치 싸움 끝에 못 팔아서 버티기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깎아서 안 판다고 못해요. 증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데가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입주 물량이 계속 나오지 않는 한은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서울 부동산 거래 관망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스튜디오에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평균 결혼 비용이 2천만 원을 훌쩍 넘으면서 예비 부부들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 거품을 쏙 뺀 가성비 웨딩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시장에서 산 중고 드레스를 입고 셀프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 의류 메카인 동묘시장, 신랑 셔츠와 넥타이, 신부 원피스 자켓 등 웨딩 촬영용 커플룩에 단돈 9만 4천 원 썼습니다. 결국에 보물을 찾았습니다. 청계천 흥인진문 같은 도심 명소에서 촬영도 직접 합니다. 이 예비 부부, 결혼식 대신 사진전을 열 계획입니다. 사실 거의 요즘 3, 4천씩 쓴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한 결혼식일까에 우리의 스토리를 풀면 좋을 것 같고. 화려한 드레스가 수십 벌입니다. 좀 비즈 느낌 나는 걸로 하면. 얘도 예쁘다. 부케와 웨딩 케이크 같은 소품들까지 1시간 15만 원에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셀프 촬영 스튜디오입니다. 작가 섭외하거나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거의 한 10배 차이 나지 않나? 결혼 비용에 수천만 원을 쏟는 대신 의미와 가성비를 추구하는 커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특별한 결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SNS를 통해 저렴한 혼수 준비를 위한 정보도 활발히 공유합니다. SNS에서 혼수 꿀팁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던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거를 가장 먼저 찾고 있고 이제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결혼 비용 2천만 원 선, 웨딩홀 대관료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후림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트럼프 대통령의 현수막으로 도배됐습니다. 땡큐 트럼프라고 적힌 현수막인데 현지에선 북한인 줄 알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오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모를 쓴 트럼프 대통령 사진 옆에 감사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미국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 관리청이 설치한 현수막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현장에 집중적으로 설치됐습니다. 현수막이 공개되자 정부기관이 대통령 개인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풍경을 보는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일부 현수막은 욕설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사에 대한 집착은 정치 스타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강요 회의에서 장관들이 돌아가며 대통령에게 공개 찬사와 감사를 표하는가 하면 벤스 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을 찾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한다며 따진 바 있습니다. 백악관도 공식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하는 영상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President Trump, thank you for. I would like to thank President Trump.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들보다 감사와 명예, 충성을 더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미확인 비행 물체 UFO 파일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성광체부터 60m짜리 타원형 물체까지 100건이 넘는 사례들이 포함됐습니다. 외계인은 정말 있는 걸까요? 보도에 문예빈 기자입니다. 주택가를 비추는 화면. 왼쪽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흰색 물체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빠른 속도로 위쪽을 향해 솟구칩니다. 섬들이 모여있는 바다 위 상공. 희뿌연 물체가 이동하며 강한 섬광을 내뿜고 화면은 순식간에 하얗게 뒤덮입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각 어제 1940년대부터 수집한 미확인 이상현상, 이른바 UFO 파일 161건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아폴로 미션 당시 포착된 사진들입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임무 중 촬영된 사진에는 달 표면 위 검은 하늘 한가운데 빛나는 물체 3개가 떠 있습니다. 아폴로 12호 자료에서도 달 상공의 미확인 영상이 포착됐습니다. 2023년엔 여러 목격자가 40에서 60m 길이의 청동빛 타원형 물체가 밝은 빛 속에 나타났다 사라졌다고 진술했는데 목격담을 토대로 구현한 이미지도 공개됐습니다. 이번 공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외계 생명체와 UFO 관련 정부 문서를 공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That is such, they want to find out about the UFOs and anything having to do with UFO or related material, and we're going to be releasing a lot of things from that we haven't. 미 국방부는 관측된 현상이 무엇인지 최종적 판단은 내릴 수 없다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사진과 영상들이 한꺼번에 공개되면서 UFO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해 등산객 3명이 숨지고 1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화산에 몰래 들어가서 폭발 영상을 찍으려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정상에서 희뿌연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이를 촬영하던 관광객들이 다급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인도네시아 두코노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화산재가 10km 상공까지 치솟을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폭발 위험 탓에 지난달부터 출입이 금지되어 왔는데 경고를 무시하고 몰래 산에 올라간 등반객들이 쏟아지는 화산재와 바위에 변을 당했습니다. 최소 3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은 곰이 어슬렁거리며 차량에 다가옵니다. 차에 탄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곰이 앞발을 사이드 미러에 올리더니 그대로 뜯어버립니다. 영국의 한 사파리 공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차에는 부부와 세 자녀가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축구 경기장에 붉은색 신호탄이 터집니다. 관중들이 의자와 펜스 등을 부수며 난동을 부립니다. 화장실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콜롬비아에 열린 축구 경기장에서 홈팀 관중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시작 3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팀 성적이 부진하자 구단 경영진에 대한 항의 표시 차원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기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보입니다. 바다에서 물이 소용돌이 쪽으로 솟구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스페인 남부 해안에서 거대한 해상 회오리 바람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입니다. 도심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는 물에 잠겼고 일대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20세기를 대표했던 이 헐리우드의 아이콘 메릴린 먼로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가 6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한국에 위문 공연을 왔을 때 자신의 인기를 처음 실감했다는 대목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Marilyn Monroe arrives in Korea to tour the front lines for 4 days. 6.25 전쟁 휴전 다음 해에 한국을 찾은 메릴린 먼로. 당시 7,500명 주한 미군이 몰려들었습니다. 먼로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가 60년 만에 공개됐는데 먼로는 한국에 가서야 영향력을 처음 제대로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페루 원주민 혈통을 가진 독일 배우 코리안카 킬처의 10대 때 모습. 자세히 보면 영화 아바타 캐릭터 네이티리 외모와 비슷합니다. 킬처는 아바타의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네이티리를 구상할 때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킬처 측은 감독이 한 일은 착취와 다름없다며 보상금 및 영화 수익 일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위 1주년을 맞아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최초의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 눈길을 사로잡은 건 사제복 차림에 신은 나이키 운동화. 누리꾼들은 가장 세련된 교황이라며 에어 레오를 출시하라고 열띤 반응을 보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열린 러시아의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 그런데 지난해 탱크와 장갑차, 최첨단 미사일 등으로 광장을 꽉 채운 것과 달리 올해는 군인들 행진 모습뿐입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테러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모를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봄날을 만끽하기 좋은 주말입니다. 내일도 화창한 가운데 더 따스해지겠는데요. 다만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일교차는 오늘보다 더 벌어집니다. 서울이 15도 안팎, 안동이 19도 안팎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얇은 외투가 필수겠습니다. 연일 맑은 하늘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는 건조한 대기에 불시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춘천 8도, 전주 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훌쩍 오릅니다. 다음 주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전국에, 수요일에는 중북부에 비가 내립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